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 이 원대협법 김문수 의원님 찾아뵙기 전에 상당히 이제 원대협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이게 한 14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예. 계속 발의 시도가 있었던데. 우리 여기 정책 보좌관님은 제일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보건 의료 계열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 원대협의 어떤 사이버 대학의 지위가 이제 더 알려드려. 김무수 의원님 공약 중에 순천의대 이렇게 네. 설립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원대협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 보건의료 계열에서 지금 현재 22개 사이버 대학의 보건의료 계열에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학과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쉽게 말해서 간호학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계열의 학과들을 이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있겠지만 하면 어떤 기반이 이제 갖춰진다라고 이제 보고 보건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외됐지만 이제 내가 어떤 그렇게 좀 꿈꾸는 분들한테도 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네. 단순하게 이제 정부 지원을 좀 더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이나 전문 교육 협의회하고 좀 동등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몇 가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대구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언어 제할사라는 언어 치료 관련된 발달 장애인들 관련된 언어 제할사인데 그게 학과생들만 한 1,500명 됩니다. 근데 요번에 어떤 법원에 패소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400명이 휴학계를 냈어요. 그 자격증 딸라고 들어간 학생들인데 자격증을 안 줘서요? 쉽게 말 2022, 2024년도 시험 친 학생들은 4년 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없대 가지고 그 자격증을 발급한 그쪽 기관에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원대협에서 어떤 국가법인으로 어떤 거듭나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할 일들이 그게 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중에 아까 보건의료개혁이나 특수교육 계열 자체가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수석이나 차석이 항상 매년 나온대. 자격증 시험 치면은 사이버대 출신들이. 그런데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왜 그런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만 일반 현직에 종사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벌써 4년째 일반 4년째는 한참 전에 다 졸업해서 머리가 다 좋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이버대를 또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서 수석이나 사석이나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자격증 발급하는 기관에서 어떤 사이버대 4년 동안을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어떤 그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원대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권익을 어떤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법에서 그게 충돌이 일어나서 장애인법에서 저지를 해서 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인가 그거를 같이 교육부하고 맞춰주시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 의원님이 2010년에서 2018년 서울시 교육위원장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은 오늘을 한번 좀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 계열의 신규는 그거는 어떻게 안 되는